사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의 장은 장 초반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상당히 좋지 않은 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 법원이 관세를 철폐하겠다. 이런 기조로 어제 프리장에서 상당히 올랐었는데 미 법원이 일시 복원 결정.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 법원이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호재는 분명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더 늘었다. 이것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미 법원의 관세 철폐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호재의 소멸이다. 없었던 일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 나스닥 선물은 추가적인 하락을 맞고 있는 상당히 좀 긴박해진 상황으로 시황이 변모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내려간 64, 푸드앤콜옵션은 0.70, 아직은 좀 이상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의 좀 갈림길이 온 것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푸드앤콜옵션이 이때처럼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을 여전히 고대하고는 있으나 이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나스닥에 조정장이 올 수 있겠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은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와 그 후에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및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됩니다. PC가 상당히 중요한데 노무라의 예상치를 보면은 예보는 0.1 전달 대비해서 살짝 올라간 것이죠. 전달 대비해서 살짝 올라간 예보치조차도 좋지가 않은데 노무라의 예상치는 0.121, 0.1이면 1이고 0.2면은 2지. 0.121은 뭔가? 결국에 노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PC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0.121도 올라가긴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PC가 0.2로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약간의 조정의 기로인 나스닥에 찬물을 한 번 더 끼얹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 소비자 지출도 컨센은 0.2인데 0.1.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든다. 물론 수치가 미미하긴 하지만 시장은 또 호들갑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이것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료로는 PC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소비가 예상치보다 줄었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지표가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상당히 좀 좋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영망치형 캔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트가 좋지 않고 단기적인 급등 추세,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상승의 급등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일선, 빨간색 5일선조차도 현재 이탈하고 있는 조짐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빨간색 급등의 추세를 이탈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은 주황색 21선이 되겠고 중기 상승 채널인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까지는 좀 간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의 성향별로 해야 될 대응 방법이 있는 것이죠. 단기 매매자들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단이 낮은 중기 수익 투자자들은 여전히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의 관점이지만 긴장은 해야겠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급등의 추세에서 3배 레버리지를 탄 적이 없고 마지막에 좀 높은 평단으로 입성한 FNGB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저께 엔비디아 실적 전에 익절을 했죠.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3배 레버리지의 물량들이 평단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홀딩은 하고 있으나 좀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TQ도 좋지 않은 캔들이 발생됐고 200일선을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이탈했다. 지지선은 여전히 64달러 부근에 걸쳐져 있다.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후에 상승분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면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갭이 떴기 때문에 이 갭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주식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갭은 언젠간 메우고 간다. 갭은 언젠간 메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갭은 무조건 메우고 갑니다. 이때의 갭 하락도 결국에는 딱 메우고 결국에는 하락을 했죠. 이때의 갭도 결국에는 닦고 결국에는 하락. 그러면 이때의 갭은 언젠가는 메우고 상승의 재료가 있다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참아야 됩니다. 반도체도 좀 좋지 않게 마무리. 반도체의 200일선은 정말 통곡의 벽이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3배, 쏙슬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다. 장기 투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1, 2년, 3년, 5년 이렇게 하면은 수익일 거예요. 무조건 수익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겠죠. 반도체 1배가 200일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21선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강한 매물대의 차트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횡보의 흐름이 나오면은 다행인데 다시 이탈하면은 좀 좋지 않게 추세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다. 구글이 일목균형표 의문대의 구간을 벗어났고 200일선까지는 좀 지켜주는 흐름. 아직 구글을 다 털어버릴 때는 아니다. 애플이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못났는데 어제 또 관세 철회 뉴스와 함께 시간 외에서 오르다가 본장에서 모두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 좋지 않은 상황은 21선
터치하고 내렸다. 맞고 떨어졌다. 예전에 보았던 패턴이죠. 21선 맞고 떨어지고 21선 맞고 떨어지고 21선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오나 21선을 맞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현재 맞고 떨어졌다. 그리고 F를 추가 매수할 자리는 여전히 중기 하방 추세 채널의 하단인 190달러 또는 191달러 부근, 여기서만 F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주고 올라주면 좋은데 주면은 일단 추가 매수는 한번 해봐야 될 자리다. 왜냐? 가성비가 좋은 자리니까.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할 수 있는 가성비의 자리 190 초반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 굿바이 백악관,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백악관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과 이별을 할 경우, 도지를 이제 완벽하게 은폐할 경우에 호재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호재는 이미 다 썼어요. 이미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소문의 기간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그 호재가 팍 터져버리면은 그것은 호재의 소멸이지 호재의 연속이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항상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속 이틀 좀 좋지 않은 캔들이 뜸에 따라서 강한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5일선을 이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낮은 평단에서 사신 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으나 이러한 애매한 구간에서 사신 분들 중에서 약간의 수익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테슬라를 당연히 수익 실현해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 계속적으로 강한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 실패하고 나스닥의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은 평단의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리스크를 굳이 감내하지 말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샀어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기조입니다. 로보택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스파이 201선 그리고 21선이 중첩되는 구간을 터치하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다. 스파이가 검정색 채널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큰 조정장으로의 진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약간 위태위태한 자리. 코인의 공포지수는 급격히 내려온 60. 코인베이스 1분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급격한 상승을 마치고 상승의 채널 중단선을 이탈했다. 차트적으로는 좋지가 않은데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해 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너무 낮게 있다. 21선이 너무 낮게 있다.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현재 코인의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진 않은 것 같아요. MSTR 말씀드렸죠. MSTR은 검정색 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좋지 않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USDT 테더 파란색 선을 돌파하면 안 돼요. 파란색 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현재 터치를 하고 약간 내려온 상황이긴 하나 지금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왜냐? 중앙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렸죠. 한 번도 21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을 하다가 21선을 터치하면은 21선 이탈하게 될 것이다. 이탈을 지금 했습니다. 약간 다시 한번 21선 리터치의 상황이 오고 있긴 하나 상황은 좀 좋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200일선을 돌파를 하면은 좋았겠지만 페이크를 한번 보여주고 200일선 돌파를 실패했다. 그리고 가까스로 21선에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긴 하나 상당히 좀 재미없는 횡보의 구간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 뭔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컨퍼런스조차도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었는지 비트코인도 내리고 코인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코인의 약간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의 평단이 좀 간당간당한 단기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의 기준은 여전히 단기 매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매매만 해야 될 상황이고 단기 매매 종목에 물렸다라고 한다면 물타기보다는 손절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타기를 하는 구간은 충분히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후에도 들어갔는데 물렸을 때 물타기를 해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모아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나스닥이 5일선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5일선 위로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보유자의 영역권,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직 죽지 않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만 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근시일 내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만 용기를 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애매한 자리에서는 3배 레버리지를 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재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멤버십 회원님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적게 사야 될 자리에서 적게 사야 되고 크게 사야 될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정방향 매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쌀 때는 누구나 한다. 폭락되기다.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언제나 비쌀 때 파는 셈이다. 주식을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조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더 시저와 더 시저의 가격들은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